자, 투데이 핫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주기적으로 추위가 찾아오고 또 강도도 점차 세지고 있죠. 여기에 미세먼지의 농도까지 높게 치솟아서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리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반기성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잘 보내시고 계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뭐 여러 저감 정책을 도입을 하면서 개선 추세를 보이긴 했지만은 요즘에 그 미세먼지가 나쁨 상태를 보이는 날이 다시 늘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이유가 뭘까요, 센터장님? 사실 작년 가을부터 올 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평년에 비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네. 여기는 국가기후 환경위의 계절 관리제 방안을 갖다가 정부에서 받아들이면서 지속적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었고요. 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이나 우리나라 산업체 가동 중단, 또 이동 제한 등으로 발생량이 줄어들었던 것도 있었고, 동풍이 많이 부는 등 날씨 요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가을 들어서 다시 미세먼지가 나빠지는 경향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네. 특히 지난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6일 동안 수도권, 또 충청, 전북 지방으로는 초미세먼지가 나쁨 또는 매우 나쁨 상태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요, 일단 기압계 정체로 봅니다.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가 안정돼 있는 데다가 바람이 약해지면서 미세먼지가 계속 축적되는 것이죠. 여기에다 이제 중국에서 유입된 스모그까지 더해지면서 거의 한 일주일 가까이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을 보였습니다. 아니, 보통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은 어느 정도로 심각할 때 그 나쁨 수준으로 내려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환경부 기준으로는요, 네. 초미세먼지는 1세제곱미터당 36 마이크로그램 이상일 경우가 나쁨이 됩니다. 그리고 76 마이크로그램 이상일 때가 매우 나쁨이 되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 이상이 되면 건강에 많이 나쁘기 때문에 일단 국민들께서는 나쁨 상태에서부터는 건강관리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월요일과 화요일, 어제와 그저께죠. 네. 수도권 지역과 충청 전북 지역으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어요. 네. 그래서 요즘 매우 나쁨 상태까지 나빠졌었는데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질 때는 매우 나쁨이죠. 매우 나쁨이 76 마이크로그램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되면은 이때 주의보가 발령이 됩니다. 예. 그리고 초미세먼지가 150 마이크로그램 이상이 되면은 2시간 이상이요. 네. 그러면은 초미세먼지 이때는 경보입니다. 경보가 발령이 되죠. 이게 초미세먼지가 아주 그냥 경고가 발령이 나고 나쁨 수준 그 이상이고 이러면은 우리 몸에 엄청나게 해롭습니까? 그럼요. 실제로 그건 엄청난 연구가 많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 심장마비라든가 혹은 호흡기계 질환이라든가 심혈관계 하여튼 지금 거의 치매까지 영향을 안 주는 게 없거든요. 초미세먼지가 심장에도 그렇고 치매에도 영향을 미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망률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요. 예전에는 이런 미세먼지가 이런 호흡기계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물론 호흡기가 가장 영향을 주긴 합니다만, 최근에 와서 이런 심혈관계에 많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연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심장마비 같은 데도 실제로 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많이 발생하더라. 또 특히 노인들의 치매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실제로 영향을 받죠. 그렇군요. 이 중국 내부의 산업 활동이 재개가 되면서 코로나로 주춤했던 중국 내부 스모그가 다시 발생을 한 것이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으로 이제 지목이 되고 있는데, 이 외에도 다른 원인 같은 게 더 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늦가을이나 겨울 그리고 초봄 같은 경우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네. 이때는 주로 바람이 서풍 아니면 북서풍이 불게 되니까 당연히 서풍이나 북서풍이 불면 중국의 공기들이 다 우리나라로 들어오죠. 더군다나 이제 지금 중국의 산업 활동이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굉장히 확대됐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11월 15일서부터 베이징 이쪽 지역에 난방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중국 베이징이라든가 칭진지 지역이라 그러죠. 그 인근 지역, 동북부 지방 이쪽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그 일부가 우리나라로 일단 유입이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요, 초기에는 이렇게 이제 중국으로부터 스모그 유입의 영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우리나라 기압계가 정체를 하면서 바람이 약해지고 대기가 굉장히 안정됐거든요. 안개도 자주 끼고. 예, 예, 예. 따라서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초미세먼지가 계속 축적되면서 더욱더 나빠지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어, 그 지금 상태로 미세먼지 농도가 점점 올라간다면은 이게 저 또 올 겨울이 걱정이거든요. 그 최근 같은 상황이 앞으로 좀 어떻게 자주 나타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센터장님? 일단 작년 가을부터 올 봄까지죠.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뭐 푸른 하늘도 보고 참 공기도 맑다랬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기압계가 우리나라로 내려오질 못했어요. 그때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거의 만주 쪽으로 해갖고 동쪽으로 고기압 세리가 확장해 나갔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주로 이 서풍이 안 불고 동풍이 불게 됩니다. 네. 동풍이 불게 되면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농도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동풍이 이제 미세먼지를 막아주니까. 네. 네. 근데 올겨울 같은 경우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이제 작년 같이 그냥 만주에서 동쪽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쪽으로 확정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럴 경우 초기에 확장될 때는 이제 물론 바람이 강하니까 미세먼지가 좋겠지만 한 3일 정도는 예. 그러나 이제 그 위에 이동성 고기압으로 변하는 4일 정도죠. 네. 이때는 미세먼지 농도가 이제 나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음. 왜냐하면 이제 일단 뭐 서풍이나 북서풍이 불면서 중국의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데다가 일단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합쳐져서 축적되는 형태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올 겨울에 미세먼지는 작년 겨울보다는 나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국가기관 환경의 제한에 따라서 정부가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미세먼지를 갖다 줄이는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나빴던 게 2018년 겨울부터 2019년 봄까지입니다. 작년 봄이 굉장히 나빴죠. 이때보다는 그래도 올 겨울은 좀 좋을 것으로 봅니다. 아유, 이거 뭐 독감에 코로나에 또 미세먼지에 어떻게 미세먼지 백신 같은 거는 개발 안 될까요? 그러니까 호흡기에 들어가면은 미세먼지가 들어가자마자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거 진짜 여러 가지 때문에 참 모두가 지금 힘든데. 자, 일단 마지막으로요, 센터장님. 이 일교차가 이렇게 심해지면서 그 올 겨울 추위를 이제 벌써부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네. 이번 겨울 추위 미리 좀 짚어 주시겠어요? 일단 기상청에서 3개월 예보를 갖다 낸 것을 보면요. 11월, 12월은 평년과 기온이 비슷하다. 내년 1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을 것을 예상을 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작년 겨울이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음. 그런데 이게 이제 최근에 지구온난화로 겨울이 계속 따뜻했고 작년은 뭐 엄청 따뜻했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 이제 평년 수준으로 본다는 얘기는 이 시베리아 고기압이 내려오면 굉장히 추운 겨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작년보다는 더 추워질 것이다. 많이 추울 것으로 보는 거죠. 많이 추워요. 네, 기상청도 강한 한파가 내려올 경우도 있겠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으니까 예. 올겨울 추위에는 좀 미리 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미리미리 따뜻한 옷 벌써부터 추워가지고 두껍게 입고 다니거든요, 다들. 네네. 네, 올 겨울이 좀 더 추워진다고 하니까 또 관리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좀 듣고요, 센터장님.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